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물이 이렇게 가득 차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느냐? 그러니까 적분 구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 적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냐면 0에서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적분 변수가 나오죠. 지금은 뭐 X축, Y축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변수, 적분 변수인 X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물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오를 거니까 여기가 이제 0이 되고 여기는 X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10까지 이 물의 이런 얇은 면을 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 적분 구간의 수직인 단면적이 어떻게 되죠? 이 단면적, 요거를 묻는 거죠. 이거를 0에서부터 이 단면적을 이게 S가 되는 거죠. 이 단면적을 0에서부터 10까지 더하는 거죠. 이 단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x 제곱 플러스 1이라 그랬으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3x 제곱 플러스 1이겠죠.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 0에서 10까지 더해라. 뭐를? 이 단면적을. 그러면은 부피가 된다는 거죠. 계산해보면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101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느 수조에 물을 채운대요. 근데 물의 깊이가 X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수면의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생겼는 물통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깊이가 X, 그러니까 점점 이제 요만큼 이제 X 이렇게 물이 이제 차오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단면적의 넓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죠? 물의 깊이가 20이라 그랬으니까 0에서 20까지 더합니다. 뭐를? 단면적은 900 ln x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요. 끝이에요.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정적분 계산할 때 많이 쓰는 정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이 쓰는 부정적분. ln x를 적분하면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ln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런 상수 같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x 플러스 2 이렇게 적분이 됐다고 해봅시다. 뭐 1에서 2 이렇게 한다고 하면 2 넣는 거 4에서 1 그러니까 2를 대입한 거 2 플러스 2에서 1을 대입한 거 1 플러스 2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면 상수들은 어차피 소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적분에서 이 상수들은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적분 할 때는 어떤 형태를 생각하면 되냐면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 그러니까 정적분이 되면 만약에 0에서 a에서 b다 ln x 플러스 1 dx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x까지만 적고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수 빼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900이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안에 거 적분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0에서 20까지 적분될 거고 20을 대입하면 21 ln 21 마이너스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1
8, 9, 0, 0, L은 21, 마이너스 1, 8, 0, 0.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개념 자체는 단면적의 넓이를 0에서 20까지 더했다. 그럼 부피가 돼. 그러면 부피가 돼. 이게 이제 핵심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계산이었고. 자, 6문제 2번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높이가 3인 입체 도형을 윗면으로부터 x인 지점에서 윗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상황인 거죠. x라고 하면은 x인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봤더니 직사각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면적이. 이거를 0에서 3까지 더했다는 거겠죠. 이 단면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단면적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죠. 가로의 길이가 일단은 2의 2x제곱이고 가로와 세로의 비가 1대2다. 그럼 여기는 2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는 0에서 3까지 더하는 거예요. 뭐를? 직사각형을 0에서 3까지 더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넓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의 4x제곱 dx 이렇게 되겠어요. 적분하면 2 4x제곱 되고 미분하면서 4 생기죠. 나눠줬다고 생각하면 2분의 1이 될 거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2분의 1, 2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2번 같은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것도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아이디어는 자, 이런 거 할 때 쌤이 팁을 하나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옆에서 비스듬하게 본 이제 형태죠. 뭐 투사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투사도를 xy 평면으로 단순하게 바꿔놓고 문제를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단면적에 초점을 맞춰서 그린 건데 실제로 XY도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봐서는 삐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그림 말고 우리한테 익숙한 좌표평면 X축, Y축을 그려놓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선은 Y는 루트 코사인 X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쌤이 이제 빨간색으로 칠하는 이 높이가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얘를 어디서 어디까지 더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더했어. 뭐를? 정사각형 넓이를 다 더하면 부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정사각형 넓이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됩니까?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루트 코사인 x니까 제곱하면 코사인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y축 대칭이니까 이것도 계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0에서 2분의 파이 코사인 x dx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이것도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한 조각의 넓이는 쌤이 1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답은 바로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문제 풀어봅시다. 자,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좀 이제 눈에 조금 보여야 돼요. 부피라는 것은 뭐를 정삼각형을 0에서 2까지 더하면 부피가 나온다는 거죠. 0에서 2까지 정삼각형 넓이를
더하면은 부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각형 넓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지금 요 길이,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정삼각형 넓이 공식 뭡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요거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하지만 요거를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계산해봤거든요. 계산해보면 15분의 4루트 3,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도 똑같아요. 자, 지금은 원기둥을 이렇게 잘랐다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X축, Y축으로 옮겨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랬을 때 요거 지금 원이죠. 원. 요 밑에 이게 이 도형이 원이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반원의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지금 이 직각삼각형이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요렇게, 요 빨간색이 해당되는 게 요 빨간색이 되는 거죠. 요거를 밑변으로 해서 지금 여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인테그랄, 부피는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뭘 더하면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다 모으면 전체적인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넓이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직각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 아닙니까? 그래서 2분의 1. 밑변은 지금 빨간색은 여기 빨간색은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 높이는 여기가 60도니까 특수비에 의해서 루트 3배를 하면 되죠. 루트 3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하면 2분의 루트 3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함수도 생각해보면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그리고 범위는 대칭이니까 우리가 수트에서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면, 앞에 상수랑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루트 3으로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 나오고요.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면 a 세제곱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a 세제곱이 아니라 a제곱 x 0에서 a 이렇게 대입해 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이렇게 돼서 3분의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 루트 3 a 세제곱,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 보겠습니다. 높이가 밑면의 넓이가 s이고 높이가 h인 사각뿔 한번 그려볼까요? 밑면은 일단 s래요. s고 높이가 h인 사각뿔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높이가 h래요. 자, 이런 사각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러면 일단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h까지 이 단면적은 사각형이 되겠죠. 이 사각형. 정사각형. 이거 조금 더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정사각뿔이라는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를 0에서 h까지 모으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를 써보면 0에서 h까지 정사각형 넓이를 다 더하시면 되는데, 이 정사각형 넓이를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옆으로 슉 자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 갈랐으니까 요 절반의 길이, 요만큼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게 밑넓이가 s니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s겠죠. 이걸 또 절반으로 잘랐으니까 2분의 루트 s가 될 거고요. 지금 높이는 h래요. 나는 지금 이 단면적에서 해당되는 요 절반의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 빨간색에 끄면은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래서 뭐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두어도 좋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길이를 x라고 두어도 좋아요. 지금은 쌤이 둘 다 계산해 봤는데 위에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두는 게 계산이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는 뭐 네모라고 해볼까요? 문자가 많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닮음이니까 h 대 2분의 루트 s는 x 대 네모다 해보면 네모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2h분의 x 루트 s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여기 단면적을 sx라고 표현해보면 단면적은 이게 지금 절반의 길이니까 이걸 2배 해서 제곱하면은 정사각형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2배 하면은 h분의 x 루트 s고 요거를 제곱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0에서 h까지 정사각형 넓이는 h제곱분의 s x제곱 dx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들은 상수니까 앞으로 이렇게 빼낼 수 있고 뒤에 부분은 적분해보면 3분의 1 x 세제곱이니까 h를 대입해보면 3분의 1 h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h끼리 이렇게 소거해주면 3분의 1 sh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제 사각뿔의 부피 공식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이 그림 자체로 이해를 하려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Y축, X축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그림을 놓고 보면은 얘는 곡선이 Y는 루트 ln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곡선이 다르죠, 이름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 여기를 움직이는 이런 정사각형들을 다 모은 거죠. 정사각형 뭡니까? 이렇게 이 빨간색 선이 한 변이 돼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마이너스 ln 2에서 0까지는 정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한 변의 길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요게 이제 정사각형 넓이니까 요걸 다 모으는 거고 그 다음에 0에서 2 마이너스 1 사이는 요게 이제 한 변이 될 테니까 제곱하면 ln x 플러스 1 플러스 1 dx 요거를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적분을 해볼까요? 2의 마이너스 2x 그대로 나오겠죠. 미분할 때 마이너스 2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이쪽은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적분이 좀 나왔어요.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x인데 플러스 x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소거되겠죠. 그래서 0에서 2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0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ln 2 이렇게 되면 ln 4거든요. 그러니까 4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이고 1 되고요. 마이너스 0 들어가면은 0이거든요. 그래서 2 플러스 2분의 3이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2번은 지금 뭔가 약간 다르죠.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X축, Y축 조금 더 익숙한 형태로 표현해 놓고 Y는 2X제곱인데 1에서부터 2까지 모아야 돼요. 이게 구간이 보세요. 1에서부터 2 Y가 적분 변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피는 1에서부터 2까지 모으는 거야. 뭐를? 요 길이 빨간색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그러니까 정삼각형 넓이죠.
정삼각형 넓이를 다 모으는데 적분 변수는 지금 y축이니까 d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빨간색 길이가 x 아닙니까? 그러니까 x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 x제곱 dy인데 y에 대한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x제곱을 y에 대해서 다시 표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x를 y로 한번 해봅시다. x는 ln y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은 상수는 빼주고요. 1에서 2까지 ln y의 제곱 d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부분적분이네요. 그래서 반 딱 갈라서 1이랑 곱해졌다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2ln y 곱하기 y분의 1이고 적분하면 y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줄, 이렇게 부분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 상수 적고 부분적분 해봅시다. 그 다음에 y ln y의 제곱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곱하면은 2ln y d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보면 4분의 루트 3이고 2 대입하면 2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 빼내고 자, ln y는 어떻게 되죠? 적분이 y ln y 마이너스 y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쌤이 왜 ln x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ln x dx 이거 워낙 많이 쓰는 적분이니까 알아놓자 그랬죠. 넓이 1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돼요? 4분의 루트 3 2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부피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봤는데 더 많은 문제를 푸시면 되고 개념이 그냥 단면적을 어떤 범위 사이에서 다 더하겠다. 이게 이제 개념의 전부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풀면서 점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런 걸 이제 점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